안녕하세요. 정미용 칼럼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무리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 하고 있는 일은 법치 민주적인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행태를 대하는 언론의 태도 또한 민주사회의 언론이라고는 우리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작태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직후에 지금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국민 소통이 아니고 국민 쇼통이다. 정말 이 쇼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안보나 경제적으로 정말 위기 상황인 이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성찰하는 모습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집권 직후에 드레스 셔츠 차림으로 비교적 젊은 보좌관들과 함께 격의 없이 차를 마시면서 걷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청와대 내에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식반을 들고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죠. 이런 걸 보여주기만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소통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일 격의를 없애라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실컷 보여줬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이 정도 보여줬다는 그걸 가지고 그 이면에서 벌이는 일들이라는 거는 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로 주고 말로 받아가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여러분 이 주사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잘 알고 계신데, 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수석 비서관들까지 포함해서 행정관들까지 전부 이 청와대 비서진들로부터 보안 서약서를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전부 다 뒤져볼 수 있도록 한 그런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인권 유린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권이니 격이 없는 소통이니 이런 걸 표면적으로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집단에서 전혀 딴판인 조치를 이면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일부는 소속 행정관들에게 기자들과의 소통을 일절 금지하라고 또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만에 하나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다면 지금쯤 언론과 종편에서 연일 이걸 가차없이 난도질 하느라고 아마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언론들이 조용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언론 집단도 양심도 없고 기억력도 없는 그런 집단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언론과의 소통을 경계하도록 하는 것은 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요즘 언론이 워낙 허위 조작 보도를 많이 하니까 섣불리 접촉했다가 또 이상한 보도나 나갈까 걱정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즘 기자들 중에는 출입처나 이곳저곳 다니면서 얻은 정보를 자기와 가까운 정치인들에게 또 다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믿을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권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니까 사실 모든 언론 또 모든 사람하고 정말 격의 없이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정권이 하는 일에는 무조건적으로 불통이라고 비판을
됐던 그런 세력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인데, 이들이 왜 기자들하고의 접촉을 막는 것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권은 언론의 난에 의해서 정권을 잡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탄핵 기간 동안에 그 언론이 100% 허위 조작까지 불사하면서 이 탄핵을 몰아붙이는 그 홍위병 역할을 했던 걸 생각하면 이번 정권이 언론들과의 소통을 금지한다, 이런 거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정권이 걸핏하면 서민이니 또는 낮은 자세, 격이 없는 소통, 민주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보안에 신경을 쓰는 것은 그런 주장을 하는 집단으로서는 결코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재인 정권의 이런 그 위선적인 행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 더불어민주당 쪽은 물론이고 국민의당까지, 그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민의당까지 합세해서 특정인을 겨냥한 법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당의 천정배 의원이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그 13일에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입법 발의가 된 겁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을 보니까 헌정 파괴 행위로 해서 유죄 확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사면 복권을 받는다 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한다. 이 조항을 이제 뒤늦게 첨부하면서 개정안이라고 발의를 한 것이죠. 이런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뭐 예상했던 대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게 국민의당에서 발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노릇을 하고 있는 이 국민의당이 낸 법안인데 민주당이 뭐 여기에 반대하겠습니까? 이 법안의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셨겠지만 이 법안은 사실상 특정인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입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 파괴 행위로 유죄를 받았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또 사면을 받은 사람은 또 누구겠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겨냥해서 만든 보복성 법안입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이 법안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또는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를 했다, 이런 이유로 파면이 됐는데 네티즌들은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행여 유죄가 나오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술책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든 이 법안은 누가 보더라도 그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사면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앞에 있었던 이미 확정된 이 죄나 과오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면을 받게 되면 출마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면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인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한다? 이미 사면을 시켜줬는데 그것으로 다 끝났다는 얘기인데
그 당사자들에게 이미 사면으로 무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불이익을 준다. 이것은 초법적인 발상이고 이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그런 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정배 그 의원은 이분이 율사입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위헌의 여지가 있다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내정된 사람은 또 누굽니까? 김희수 소장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나중에 위헌이 제청이 되더라도 뭐 그냥 무사히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법안을 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또 이 지금의 이 난맥상의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박근혜 이 세 이름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초법적을 하든 인권 유린을 하든 괜찮다. 이런 발상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더욱 그 악랄하게 보이는 것은 이 법안 시행 이전에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대해서도 이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몇 번이고 자기들이 원하면 다시 심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이거는 기본적인 형사법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법이고요. 다시 말하면은 이미 이 고인이 돼서 무덤에 묻혀 있는 그런 분도 무덤에서 파낼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이게 이런 식의 이 법 소급 적용 이게 함부로 이루어진다면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헌은 당연한 거지만 이미 무덤에 묻힌 사람을 사면까지 됐는데 파내도록 하는 거 이거는 사람의 할 도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럴 거면 애당초 사면을 시켜주지 말든가 왜 사면을 시켜놓고 이제 와서 무덤에서 파내겠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인지 이들의 그 잔인함과 무법, 무대포 이 행태는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 것인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말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은 과연 사면을 시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게 이런 그 초법적인 발상이 김대중 정신이고 노무현 정신입니까? 이것은 이 잔인하고 법을 무시하는 이런 오만불손한 자들의 복수심의 결과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5.18이 뭐길래 사면돼서 묻혀있는 사람까지 다 파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째서 김대중으로부터 사면된 사람이 김일성 3대보다도 더 고약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런 그 무지막지한 법은 반드시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이런 무시무시하고 기가 찬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말 정신이 없다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 정권의 인사검증 책임자는 다름 아닌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이 사람이 뭐 과거에 무슨 짓을 했냐 이거는 하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위장 전입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공직에 임명돼서는 안 된다 이런 칼럼을 직접 기고하고 강력하게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인선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그 비판을 해댔던 사람이죠. 그 이철성 경찰청장의 그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 아주 뭐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의 총리가 된 이낙연 씨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 장관 내정자들이 거의 비리백화점입니다. 위장 전입은 물론이고 뭐 음주운전 당연한 것처럼 또 갖고 있고 논문 표절이며 세금 탈루에 부동산 투기에 뭐 정말 온갖 허접하고 이 사회의 대표적인 부조리인 그런 적폐 그런 범죄들을 다양하게도 저질렀습니다. 문재인이 후보 시절에 주장했던 그 5대 비리, 적폐 연관자는 무조건 임명해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언제 그랬었느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하나같이 이 5대 적폐를 쌓아 올리고 살았던 사람들인지 정말 고르고 골라도 어떻게 이렇게 고르는가. 이거는 이 좌파 진영의 그 부패가 이제 뭐 예외가 없을 정도로 다 지금 만연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자유한국당의 김명연 수석 대변인은 이런 논평도 했었죠. 이 사람은 아주 법무부 장관 후보라고 우리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언행을 한 그런 후보입니다. 이 김명연 수석 대변인의 말은 이 안 후보가 직접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이중국적이죠. 너는 아메리카라는 또 하나의 조국이 있다. 대한민국만이 너의 조국이라고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또한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술자리에는 반드시 여성이 있어야 하며 없으면 장모라도 옆에 앉혀놔야 된다. 이건 또 무슨 망발입니까? 장모를 여자로 보는 겁니다. 이 이자가. 젊은 여자는 이제 중략하고요. 중간에 빼고 당당하게 매춘으로 살 수 있다.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입니다. 이 사람. 또한 사내는 예비 강간범, 계집은 매춘부. 이런 정말 시정 잡배들도 쉽게 올리지 못할 그럴 얘기를 했다라고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가와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이처럼 삐뚤어진 국가관, 여성관으로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제대로 확립하고 검찰을 개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이 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에도 한참 못 미칠 뿐더러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인사다. 더는 국가와 국민을 욕보이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내놓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치열한 반미주의자들 아닙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한 그런 인물입니다. 하도 반미 활동을 해가지고. 그런데 미국을 또 하나의 조국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금 또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오락가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른정당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비 강간범, 뭐 사내는 전부 예비 강간범이라고 했으니까 예비 강간범 안경환은 물러가라.
안경환 후보자는 도덕성의 자질 검증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동안 다른 후보자들이 순간의 실수로 도덕성 질책을 받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좌파들의 이게 지금 내각을 구성하는 그런 인선인데, 이런 작태를 보면서 이들의 발언들, 과거에 했다는 그 발언을 보면은 그 저질성이라는 게 정말 같은 국민이라는 게 창피스러울 정도입니다. 그걸 보면은 예전에 그 낙곰수의 국민들 좌파 촛불 세력들 수십만의 박수를 받았던 낙곰수, 거기에 욕쟁이 김용민 씨의 발언들이 또 떠오릅니다. 이게 다 같은 그런 맥락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질스러운 행태를 보여서 국민들로 하여금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황유정 상근 부대변인이 바른정당 부대변인인데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개인의 사적 인식이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언론에 회자되면서 여성들의 공분을 살 게 분명하고, 더 나아가서 안 후보자의 왜곡된 성의식과 반인권적이고 비애국적인 인식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이다. 근데 이 정도로 나오면은 청와대는 사실 이 지명을 철회하고 또 본인 스스로 그야말로 막말로 쪽팔려서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남은 이 최소한의 양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당의 발표는 또 조국 민정수석이 인사검증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조국 민정수석이 또 이런 걸 비호해 왔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김용민 같은 사람을 비호하고 편을 들어주고, 또 심지어 후원 회장까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양순필 수석 부대변인도 거의 이게 같은 편, 이중대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자기들이 봐도 사실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민정수석이 아주 기초적인 확인만 했어도 안경환이나 탁현민 같은 이런 인물들은 걸러낼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아주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인사검증 책임인 조국 민정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말이 없습니다.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잘못된 걸 인정을 하든가, 아니면 후보자를 바꾸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 정부에서의 키워드는 지금까지 내로남불이라는 소위 유행어가 아주 당연하게 들립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게 바로 좌파들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정권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론의 경우를 또 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언론이 한 짓은 그야말로 옷끝에 묻은 먼지까지 탁탁 털어낼 정도의 그런 마녀 사냥에 가까운 보도를 했습니다. 우 수석의 아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운전병으로 뽑혔던 사실까지 수사를 받도록 만든 게 바로 언론이었습니다. 조선일보의 사회부 기자 한 사람은 경찰에게 뒷구멍으로 이 우병우 수석 관련한 차적 조회를 부탁하다가 들켜서 입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뒤를 캐기 위해서는 물론 조선일보는 우병우 수석의 원한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언론사 기자까지 싸구려 흥신소 짓거리까지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에게서는 비리 혐의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정권 잡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 정권에서 준비된 대통령이었다는 그 주장하는 그 정권에서 준비해서 내놓은 그 내각 인선에 꼽힌 사람들의 그 비리 행태를 보면은 몇 달 동안 탈탈 털어도 하나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 우병우 수석이나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은 정말 이 기적 같은 깨끗한 분들이 아닐까. 겨우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다고 잡은 게 뭐냐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이건데, 아니 우 수석이 세월호에 대한 수사를 막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얻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또 세월호 수사를 또 못했습니까? 수사에 어려움이 없었다면은 그게 무슨 외압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지적을 한 것밖에는 우병우에게서는 나온 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이 우수석에 비해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장관 내정자들,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의 문제점 투성이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언론의 행태는 우수석에 대해서 했던 그 보도의 10분의 1도 이런 엄청난 지금 인선 문제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내놓고 의도적이고 편향적으로 언론의 기본을 상실한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를 저는 지금은 무의미하다 싶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이 죽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언론이 있습니까? 이 정권, 이 초장에 지금 뭐 한 달 좀 넘었으니까 초장인데, 초장도 아주 초반입니다.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죠. 의정부에 있는 주한미군 위로 공연이 무산이 됐습니다. 민노총 같은 이 좌파 단체들이 전부 마녀 사냥을 하고 전화 폭력을 하고 반대 시위 압력 이런 것들을 다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소방서에 찾아가서 휴가 가라고 명령까지 내리고 드레스 셔츠, 이 보통 셔츠 바람으로 젊은 직원들하고 그 연출된 차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 이면에 직원들에게 보안 계약서를 받아내고 언론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비리 범죄 백화점 같은 인사들을 요직에 임명을 하고 문제가 밝혀져도 밀어붙이고 사과도 하지 않고, 반국가 사범들이 판을 치고 이제는 무덤에서 시체를 파내는 법안까지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드론이 저 대한민국 남쪽 끝까지 날아와서 사드를 감시를 하고 대한민국 영공을 해잡고 다녀도 거기에 대해서 통탄하거나 특별 수사를 내리거나 보안 경계령을 내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게 우리가 너희들 만들어줬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촛불 세력이라고 보는데요. 이 촛불 세력이 계산서를 청구한 것이 아닌가. 바로 그 세력이 민노총을 비롯한 이런 좌파 언론 세력인데, 주한미군에게 축하 노래 한 곡을 못 불러주도록 입을 막는 이런 막가파 깡패 행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들의 그런 어떤 이 마녀사냥 폭력을 두려워하는 많은 시민들이 공포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드가 배치된 국가시설 입구에서는 민간인들이 군 트럭을 막아서서 검열을 하고 경찰은 이들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정책의 실행, 운영을 방해하는 것은 당장 공무집행 방해로 현장에서 구속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경찰의 삿대질만 해도 공무집행방해라고 잡아가는 경찰이 이들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코스프레하는 대통령. 고양이 변을 치우는 동안 국민의 불안과 걱정은 커지고 이 사회는 불신과 공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불과 한 달 남짓한 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로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인가? 하루하루가 기대가 아닌 우려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미용 칼럼이었습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여러분 이 주사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잘 알고 계신데, 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수석 비서관들까지 포함해서 행정관들까지 전부 이 청와대 비서진들로부터 보안 서약서를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전부 다 뒤져볼 수 있도록 한 그런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인권 유린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권이니 뭐 격이 없는 소통이니 이런 걸 표면적으로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집단에서 전혀 딴판인 조치를 이면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일부는 그 소속 행정관들에게 기자들과의 소통을 일절 금지하라고 또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용 칼럼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무리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 하고 있는 일은 법치 민주적인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행태를 대하는 언론의 태도 또한 민주사회의 언론이라고는 우리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작태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직후에 뭐 지금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그 국민 소통이 아니고 국민 쇼통이다. 정말 이 쇼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만에 하나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다면 지금쯤 언론과 종편에서 연일 이걸 가차없이 난도질 하느라고 아마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언론들이 조용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언론 집단도 양심도 없고 기억력도 없는 그런 집단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언론과의 소통을 경계하도록 하는 것은 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요즘 언론이 워낙 허위 조작 보도를 많이 하니까 뭐 섣불리 접촉했다가 또 이상한 보도나 나갈까 걱정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즘 그 기자들 중에는 출입처나 그 이곳저곳 다니면서 얻은 정보를 자기와 가까운 정치인들에게 또 다 알려주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안보나 경제적으로 정말 위기 상황인 이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성찰하는 모습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집권 직후에 드레스 셔츠 차림으로 비교적 젊은 보좌관들과 함께
격이 없이 차를 마시면서 걷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청와대 내에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식반을 들고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죠. 이런 걸 보여주기만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소통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일 격의를 없애라,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실컷 보여줬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이 정도 보여줬다는 그걸 가지고 그 이면에서 벌이는 일들이라는 거는 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로 주고 말로 받아가는 그런 형국이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믿을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권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니까 사실 모든 언론 또 모든 사람하고 정말 격의 없이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정권이 하는 일에는 무조건적으로 불통이라고 비판을 해댔던 그런 세력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인데, 이들이 왜 기자들하고의 접촉을 막는 것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권은 언론의 난에 의해서 정권을 잡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탄핵 기간 동안에 그 언론이 100% 허위 조작까지 불사하면서 이 탄핵을 몰아붙이는 그 홍위병 역할을 했던 걸 생각하면 이번 정권이 언론들과의 소통을 금지한